오늘은 뉴스특급이 특집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 제 왼쪽 오른쪽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정남 관련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부검 때 오른 장자 김정남 그리고 여성 살인 병기도 사망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차분히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김정남의 생전 인터뷰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뭐 원래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동생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그거는 역시 부친께서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됐군요. 김정남 씨의 생전 영상을 봤는데 신석호 부장 지금 이제 현재에서 말레이시아발 속보 중에는 이제 부검하고 수사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부검 지금 오늘 확실히 하는 겁니까?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단 부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점을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예.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부검과 함께 그 범인이 그 여성 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범인 둘이 했는지 아니면 또 배후의 조직이 말레이시아에 있는지 빨리 수사를 해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 교수님, 이런 와중에 북한 대사관에서는 시신 인도를 요청했는데 가족들은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에서 시신 인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남이 어떤 요건을 서저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북한 요건을 서저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서는 자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신 인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죽자마자 이런 보도가 나고 아마 북한 대사관에 연락했을 겁니다. 북한 요건 서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당연히 우리 북한 사람이니까 빨리 우리한테 넘겨달라.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김정남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 시신을 인도해 가지 않고 이것이 뭐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체실이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더 이제 언론이 더 계속 더 이제 무슨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계속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시신을 가져다 수습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아마 그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뭐 그냥 순순히 김정남 시신을 주겠습니까? 돌려주죠,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 요건을 서저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사관에서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준 명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암살, 테러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로 지금 말레이시아 땅에서 자기 공항에서 그 보안이 철저해요.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처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나라에서 공항에서 테러가 당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사인을 규명하고 돌려줄 겁니다.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국가의 그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인 규명까지는 아마 돌려주지 않고 사인 규명된 다음에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왜냐하면 현재 속보를 좀 보려면 속보를 좀 더 이해하려면 사건의 재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른쪽에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이륙 예정이던 마카오행 항공편 셀프 수속 중에 여성 2명이 독액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것을 투척했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택시 타고 도주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살펴볼 거고요. 저는 지금 이 3번이 좀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데 김정봉 교수님 이게 병원 이송 중에 김정남이 사망했으면 바로 숨을 거둔 건 아니었네요. 아마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을 겁니다. 아하. 뭐 거기 갔을 거로 보고 대개 보면은 청산간의 교통 같은 경우는 예. 한 1분 걸리고 아마 신경통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증세로 봐서는 아마 신경통 같아요. 그래서 아마 2, 30초 정도부터 아마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의 사경을 헤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항 그 직원한테 다가가서 요청을 했을 때는 벌써 거의 뭐 회색이 불가능한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도 분석을 하시느라고 좀 목이 좀 쉬운데 좀 뜨거운 물 좀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좀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 김정남 씨가 탑승 수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혼자 다니나요? 그 김정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저가 항공,
그리고 셀프 수속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데 김정남이 과거에 그 한국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도 예. 주위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혼자 다녀서 이상하다라는 기자들의 진술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김정남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북한 당국의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라든지 홍콩까지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가 말레이시아잖아요. 사정권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그 시간에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나왔다는 정보를 사전에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여성 둘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테러를 당해서 사망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남이 김정일 사후에 소위 북한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상당 부분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있을 때만 해도 좀 괜찮았었는데. 그렇죠. 아버지 있을 때는 장성택에게 도움도 받고 또 한간에는 김정남이 중국을 떠돌면서 무기라든지 담배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김정남과 장성택만이 김정일이 스위스에 갖고 있었던 약 그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밀 구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13일 날 그렇게 살해당하는 배경에는 김정남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지금 여성 2명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CCTV에 여자를 보면 등치가 크든지 아니면 여장 남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사망했다는 설도 설일 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김정남이 사망했다,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했다, 관련된 여성이 2명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했다, 뭐 그 정도.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 여성이 지금 뭐 보면, 그러니까 뭐 단발에 짧은 치마 뭐 입고 또 흰색 티에 크로스백 메고 저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 여장 남자. 제 개인 생각인데요. 예. 박명도 교수 잘 아시겠지만 북한 여성들이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건장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남성이 짧은 치마에 긴 하얀 티를 입고 여성인 것처럼 하고 저 살해를 주도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남성인 오. 상태로 다닐 가능성. 북한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얘기요. 저도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정옥인 전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북한에는 저런 뭐 건장한 여성들 또 이제 공작원 안에 테러 분자, 암살 이런 정치 공작원들을 뽑을 때 저렇게 좀 건장한 여자들을 뽑고 인물이 뛰어나야 뽑는데 저렇게 뭐 남성으로 변장 안 하더라도 저런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견해서 테러라든가 암살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정옥임 전 이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이 카운터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뒤로 낚아채고 앞에서 뿌렸다 그랬는데요. 웬만큼 건장한 여자도요. 저런 아니, 고도의 수법에 교육을 받아도.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장한 여자든지 아니면 남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의 촉으로 볼 때 저 CCTV에 나온 저 여자는요. 예. 체격으로 볼 때 여자치고는 상당히 건장합니다. 예. 그러게 좀 보니까 이제 서 있는 자세도 뭔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제 차차 앞에 보도도 나오고 지금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김정남 씨가 쭉 암살 위협을 받아왔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좀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2014년 9월에 저희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하고 저희 이세영 기자가 맞아요. 파리에서 김정남 씨를 조회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선생님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슬그머니 빠지고 그래서 김정남 씨를 봤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김정남이라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있고 남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한 국정원도 굉장히 면밀하게 김정남 씨를 봤던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정부가 보호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다녔을까 하는 게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뭔가 김정남의 처지가 급격하게 좀 옹색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리고 특히 요즘 더 네. 김정남 주변에 이제 뭐 재정적 뭐 경호 이런 것도 다 허술해졌던. 예. 김정남이는 처음부터 혼자 다녔어요. 처음부터. 그럼요. 해외여행할 때는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어허. 벌써 2000년대 초부터
여행할 때는 항상 운전했지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있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게 경호를 해줬지 경호 요원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2001년에 동경에서 가짜 여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을 디즈니랜드 가려다가 때만 하더라도 여자 2명하고 아마 한 소리였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지금 그 2008년에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되면서 암살 위협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렇겠죠. 2009년도에도 당하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김정남에 대한 경호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다닌다는 게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처지가 공색하다는 건 저 저가 항공을 셀프 체크로 해갖고 타려고 했다는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물증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죽 행색이 그러면 저가 항공으로 혼자 수속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마카오로 가려 했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용 말씀 좀 들어보니까 얼마나 김정남이 그제 이 피살을 당하기까지 위험한 순간에 놓였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강 교수님. 그런데 그러니까 왜 말레이시아냐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내연녀가 말레이시아에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믿어봐야 됩니까? 글쎄, 하도 여자를 좋아하다, 여자를 좋아하고,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 마카오, 홍콩까지 여자가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또 김한솔이가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예. 많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말레이시아를 갈까? 저도 그게 상당히, 말레이시아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말레이시아를 갈 때는 김정남이가 북한 유권 소지를 하고 유럽은 갈 수 없습니다. 북한 소지 가면 동유럽 쪽은 어떻게 좀 갈 수 있는지 모르죠. 아무래도 동유럽 가려도 제가 봐서는 비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북한 이미 이제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국가 때는 비자 없이 다녔어요. 소련도 그렇고 다 공산국가 할 땐 되지만 북한 유권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정남이가 그래도 놀러 갈 수 있는 데는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김정남이가 도박을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 노름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마카오에서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 한국 분들하고 같이 도박하던 그 도박장에서 만났던 카지노에서 만났던 사람이 여러 대입니다, 지금. 그 김정남이 만났던 사람들이. 예. 근데 그만큼 카지노에 빠져 있었는데 유독 동남아시아에서 카지노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밖에 없어요. 필리핀은 외교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비자가 없이는.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비자가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봐서는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안정. 테러가 가장 높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권총 살인이라든가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한 번도 뉴스에서 본 적이 그런데 없어요. 치안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변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거는 북한이 마음 먹으면 언제 어디서 중국에 있던 마카오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얼마든지 암살할 수 있는 우리 이한용 우리 치안이 잘 돼 있다고 해도 97년도 이한용 씨가 권총으로 와서 백주 대낮은 아니지만 밤에 집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사실 테러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디도 안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그나마도 좀 안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특히 말레이시아는 북한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는 중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 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비행기 안 타고는 못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자기가 여행을 즐기고 여행 갈 수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좋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가보고 그나마 말레이시아를 좀 자주 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레이시아 현지 분위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정남의 피살로 말레이시아 한인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한인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도 아직 그 정도 선만 알고 있는 선이고요. 불안하긴 하겠지만 큰 소리는 없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제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한 거라서 일단은 저희 교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보고 말레이시아 정보도 나온 것도 자세히 나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마카오로 가려고 하는 중에 변을 당한 건데 김한솔 씨가 지금 마카오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있잖아요. 아들 보러 갔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마카오에 부인 둘이 다 같이 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한솔은 둘째 여성의 아들이고 그게 딸이 또 있고요. 또 본부인 사이에 또 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만 드나든 게 아니라 싱가포르도 드나들었거든요. 동남아를. 예. 싱가포르에도 바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거는 정보상으로도 나타나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첩보에 가까운 그러한 들은 바에 따르면 한국 여성 중에 그 소위 이제 호스티스라고 하는 여성을 사귀어가지고 한동안 살다가 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어떤 그 김정일의 큰아들로서의 자포자기 상태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을 그 일상화해왔던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한솔이 마카오에 있다고 하는데 단지 김한솔을 보러 왔던 것인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변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김정남의 그동안의 어떤 삶의 하나의 그 편린이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예. 김정남의 집은 마카오가 맞습니다. 마카오가 맞고 거기에 본부인 둘째 부인이지만 사실상 본부예요. 이혜경이가 이제 김한솔 엄마거든요. 이혜경이 김한솔 김소리가 거기 살고 예. 이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다 죽었다고 난 봅니다. 본인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변을 당했다. 오른쪽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지금 부검 얘기하지 김한솔이 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피살됐는지 여부를 봤다면 이제는 좀 진도를 나가보면 2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 2명, 여성 공작원, 우리는 살인 병기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택시 타고 도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신석호 부장, 지금 아직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건 맞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나요? 지금 그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속보에 따르면, 그건 아니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말이죠. 그 여성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여성들이 피살을 당했는지 아니면 서로 자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다 이런 일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확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를 떠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있을 것 같죠. 그 안에 어디 있고 어디 잠복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일본 언론 보도대로 어디 가서 자폭을 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어쨌든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속보를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를 밖을 벗어날 시간상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2명 다 지금 제대로 고도의 교육을 받은 북한 공작원일 것이다. 예, 정 의원님. 그게 아마 과거에 87년에 칼 858기를 폭파할 때 그 당시 김현희를 포함해서 남녀 한조가 테러리스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수배를 당하니까 남자는 독극물을 삼켜서 죽고 김현희의 경우는 삼키기까지 했는데 그게 저지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로 볼 때 죽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미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안정된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나 그러면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지금 일본에서 조금 빨리 추정을 하는 건데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사망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미얀마의 랑군 사태를 보면 당시에 랭군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정부 인사들을 전부 폭파해서 테러를 한 다음에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가능성은 있지만 속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입니다. 근데 강 교수님, 저 여성 2명 저희가 현장 상황이 CCTV를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까 저렇게 사파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럼 저 여성 2명이 만약에 진짜 죽었다면 이 사람들이 여성 공작원이고 어디 정찰 총구에 나왔는지 어디 나왔는지 100% 이제 알 길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만화씨 자살했다든지 자기네가 자폭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도대체 북한이 아니라고 하면 잡혀도 아니라고 하는데 김현희 씨가 다 고백을 하고 자백을 했는데도 북한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상황이 지금 저 여성들이 만약시 잡히지 않고 정말 자살하든지 자폭을 하든지 어떻게 됐다면 이건 오리무중에 빠지고 북한 성행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린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미궁의 사건은 빠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만학시 우리 종옥빈 이사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여성 공작원들이 테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빨리 하고 CCTV에 나오고 벌써 하루 이틀 만에 우리 언론에 공개되고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관심사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가 안내주자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갈 데 있다는 게 딱 한 곳이면 호텔 아니면 모텔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는 사람 집도 없고. 공작원인데도 공작원을 잘 피하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김현희 사건 때 보면 공작원들이 아무리 잘 피한다고 해도 대사관이 나서거나 거기에 있는 외교관들이 나서 직접 도와주게 되면 북한이 연루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연기 안 시킵니다, 북한이. 예.
그게 철칙이에요.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장 임무 수행할 때까지는 방조하고 저렇게 수행 안 되면은 일체 너희들이 알아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임무를 주기 때문에 아하.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너네가 자폭하라. 자살하라고 자폭하라고 주는 게 독약 아닙니까? 자살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언론이 이게 다 지금 집중 조명을 하고 국제사회가 지금 온 집중을 하고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주 곤경에 빠졌습니다. 아니, 공항에서 테러가 당했는데 사람이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체포하려고 할 겁니다. 뭐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체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네가 알아서 도망친다. 이거 되게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김정남을 암살한 시간은 13일입니다. 13일. 그제죠, 그제. 네. 예. 보도는 어저께 됐어요. 예. 24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출하려면 탈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탈출할 수 있다면 만약에 시간상 여건은 가능하다. 네. 뭐 배를 타고 나갔다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예, 가능.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예. 거기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싱가포르도 갈 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는 좀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더군다나 저렇게 공항에 백주에 아침에 독극물을 뭐 스프레이든 독침이든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그 훈련까지는 받았겠다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긴 하죠. 여성,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제가 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냐면, 알아야 빠져나갑니다. 누가 조직해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게끔 다 뭐 배도 겠다 대주고 이렇게 조직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다 조직해주고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조직이, 북한에 있는 그 공작 조직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대사관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평양 그 관이라고 큰 식당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안내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북한에서 훈련받고 나간 여성 2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도와주다가 만약의 경우 이게 노출되게 되면 경찰에 걸리게 되면 북한 소행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단적 신뢰가 미얀마 사건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 공작 전투 훈련, 그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해안가 쪽으로 가다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체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2명이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공항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국경을 넘어야 되던가 아니면 이처럼 밀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건 더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진짜 도망갔는지 아니면 진짜 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사망을 했는지는 드러나겠죠. 잠깐 여성 2인조 화면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예. 주목이 좀 많이 돼서 왜냐하면 아까 이 단발 머리에 짧은 치마, 뭐 흰색 디용이자가 아까 정인 위원님 지적대로 진짜 남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 2인조라는 보도도 이 말레이시아 현지 보도기 때문에 아직 가늠은 잘 안 되는데 글쎄 저 여성 용의자들이 진짜 과연 어디 있는지도 지금 계속 일본 언론 말고도 이제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겠죠. 예, 만약에 실제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김정남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깨고 있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정남이 누굽니까? 김정남이 왜 죽었습니까? 그죠? 김정은의 권력을 언제든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어요? 복수혈동이라고 해서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마 한 부대 이상이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정남의 김정남을 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편의를 봐주는 팀도 있었을 거고 김정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조직도 당연히 있었겠죠. 물론 중국과 한국도 그런 조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은 당연했을 거라 봅니다. 네. 예, 이렇게 그러면 한 부대에서 감시할 정도면 그동안 쭉 오랜 세월을 지켜봐 왔을 텐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말레이시아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마카오라든지 이런 곳에 있으면 그 죽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국을 의식해서라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 스스로 싱가포르에도 가고 말레이시아에도 갔었는데 단지 그러면은 김정은이 정권 잡은 지 몇 년 됐는데 왜 지금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2013년에 장성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당시에 장성택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설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 재미있는 가설이 그 당시 장성택을 배반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정남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엘리트 북한 권력층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넘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관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저 포악한 그런 권력 장악의 방법으로 해갖고 모든 엘리트들을 비로하게 만들었어요. 무서워서라도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들이 정하다 나온 엘리트 보셨어요? 그냥 도망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예요. 김정은한테는. 더군다나 뭐 승계는 나쁜 것이다. 또 조카 아이가 뭐 독재자 이러니까 언젠가는 죽이리라 생각했는데 딱 말레이시아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죽인 거죠. 김정은 성격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다 그래서 권력을 넘볼 정도의 어떤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가진 인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여성 공작원 2명의 살인 도구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이 독액 스프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독침 위협을 당했던 한 탈북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측에서 한 몇 달 전부터 일본에서 우리 대북 전단에 이제 크게 도와주기 위해서 스폰서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려고 했지요. 예, 뭐 몰랐지 이제 저는. 그 나가기 전날에 국정원에서 저한테 전화 와갖고요. 그날 이런 약속이 있느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 그날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내 들으니까 뭐 4번 출구에 나와서 독침으로 이제 찌르자 했고, 저를 그 전날에는 여기 이제 남한산성 안에 금단산에 이미 가가지고 제가 이제 묻을 자리도 다 이렇게 해놨고, 사실은 난 저 설마 했거든요. 뭐 이제 대북전단 보낸 거 가지고 이렇게 쟤들 피사적으로 날 죽이겠느냐. 그걸 보고는 조금 좀 이렇게까지 하느냐. 처음에는 저군이 없더라고요. 박상학 대표의 독침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김 교수님. 근데, 이 뭐 독액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을 저 여성 공작원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스프레이로 죽였다면 이건 뭐 최초의 사례입니다. 스프레이는 최초의 사례다.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없었어요. 어허. 독침을 북한이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죽이려고 시도한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침을 썼을 경우는 예. 북한으로도 우리가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프레이 썼다면 그걸 회피하기 위한 방법인데 스프레이 썼다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스프레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도 다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프레이가 바로 그걸로 죽였는지 그게 이제 의심스럽고 만약에 스프레이 가지고 김정남이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독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스프레이는 무력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독침으로 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부검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스프레이 썼다면 강 교수님 이거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김종우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이 사람 하나도 다치면 그 다 공기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스프레이면 옆에서 조그만 공기만 마셔도 기절하고 아주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프레이보다 뒤에서 손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잡은 놈이 독침으로 찌르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화면 볼게요. 네. 물론 뭐 지금 갑자기 여성인지가 불분명해졌는데 갑자기. 근데 이 여성 공작원 한 명이 뒤에서 잡은 걸로. 근데 잡고 독침으로 찌르면 예.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왜 못 느끼냐면 독침에 마취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찔는지 안 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주의를 주는 게 사람들 많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뚝 찌르면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고 몇 발짝 가다가 쓰러지는 게 독침이거든요.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북한 공작원들은 그런 게 상용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용화 돼 있죠. 그 독침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단동에서 목사분도 두 분이나 돼서 시신이 왔는데 그걸 검사해 보니까 북한에서 쓰는 독침 그게 맞거든요, 독약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프레이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이는 강력한 스프레이면 뒤에서 잡고 있는 여자도 죽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저게 지금 여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침일 가능성이 많고요. 스프레이는 우리가 보통 이 길에 야심한 밤에 다닐 때 호신용으로 스프레이 있어요. 남자들이. 호신용 스프레이죠. 그러니까 그 스프레이를 뿌리고 뒤에서 독침을
찔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만약에 미수에 그치면 저 김정남이가 우리를 성추행하려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스프레이 속에는 독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독침에 더 무게중심이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스프레이는 김정남이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 뒤에 있는 여자도 맞아서 쓰러지게 되면 체포되잖아요, 바로. 예. 잡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보다도 다른 무슨 물질이 있는 독침이라든가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추정이고요. 저렇게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이 누가 얼굴에 액체를 뿌려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30분 만에 이제 운명을 달리한 김정남인데. 김정남이 자기가 스프레이 강력한 뭐인가 가스 같은 스프레이 맞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몸이 이상한 걸로 느꼈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은. 알겠습니다. 말레이시아발 속보, 그러니까 여성 2인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정말 일본 관계자 말처럼 숨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볼 텐데, 이제는 좀 인간 김정남에 좀 더 집중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